자, 중국 어부들이 배를 타고 우리 섬 부근에 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명백한 불법 어로입니다. 그런데 이 섬광 폭음탄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이 어제인데요. 중국 어선이 불타고 있군요. 예.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중국의 어선 약 180톤급 되는 어선들이 8척이 네. 우리나라 영해에 와서 네.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로 우리 단속선이 다가서니까 네. 8척이 한꺼번에 모두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뒤에 있었던 저 배입니다. 네. 저 배를 우리의 고속단정이 가가지고 드디어 네. 이제 직접 정선 명령을 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네. 조타시를 완전히 문을 잠그고 저항을 하니까 네. 유리창을 깨고 거기에다가 섬광포금탄 3발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중에 한 발은 불발이 됐고 2발이 터졌는데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3명의 선원이 네. 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도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섬으로 바짝 다가와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수역이고요. 예. 지금 이제 서해 바다는요, 전체적으로 네.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200캐리잖아요. 네. 근데 저건 다 합치면 400캐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합쳐봤자 가장 가까운 곳은 120km고 네. 먼 곳 해봤자 400km가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각각 양쪽에서 네. 가운데 중간 수역을 지금 놔뒀고요. 가운데 중간 수역은 공동으로 어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에서 해안선에서 약 60km에서 80km까지는 네. 우리나라의 단독 어업구역입니다. 그런데 네. 그 안까지 들어와서 약 30km 더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홍도 남서쪽으로 70km죠. 네. 저기는 우리 자체 어업구역, 단독 어업구역에 약 30km 서쪽으로 30km를 네. 더 가야 그 기준선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가다가 지금 저기서 걸리게 된 거죠. 섬광 폭음탄 때문으로 현재로는 추정이 됩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불이 났거든요. 예. 양욱 의원, 섬광 폭음탄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섬광포탄은 비살상부입니다. 뭐냐면 던지면은 얘가 꽝 터지면서 네. 엄청난 소음과 그다음에 엄청난 불빛으로 통해서 사람을 그 귀와 그다음에 네. 시각과 청각을 이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게 저도 사실 여러 차례 한번 맞아봤습니다. 맞아봤는데 뭘 맞아보셨어요? 이게 섬광탄을 맞아봤습니다. 네, 지금 맞아봤는데 보면 이 연습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저기 터집니다. 근데 저게 저래 보이지만 실제 옆에서 맞으면은 네. 눈이 번쩍하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네.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귀가 명황해서 삐 하는 소리가 거의 10초 이상 계속 가고요. 네. 그야말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거에 그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저 섬광을 내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사용하는데 네.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그 강한 고열을 내기 때문에 네. 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터졌는데 커튼 같은 데 이제 불이 붙는다면은 그 불꽃이 튄다면 불이 붙습니다. 네. 또 화재 위험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섬광탄 사용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네. 섬광탄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에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렇게 불이 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불이 났을까? 즉 조타실에서는 네. 그런 어떤 뭐 인화 물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네. 불이 났을까 했는데 바로 아래에 바로 조타실 밑으로 네.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음식을 할 때 기름을 통째로 넣거든요. 중국인들이 한번 기름 살 때 막 10리터, 20리터 이렇게 사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섬광탄이나 일부가 네. 기름으로 튀어서 거기에서 불이 나지 않았을까.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로 튀었을 가능성,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군요. 자, 글쎄요. 일단 우리 저 목포 해경에서는요, 김영 과장의 인터뷰를 좀 저희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섬광 폭음탄 사용한 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해경을 듣겠습니다. 여지껏 저희들이 그 수많은 상황에서 섬광 폭음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조회사에 우리가 그 성능시험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그 전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히 그 조사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건 조금 잘못하신 것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섬광탄 사용한 사례 중에 하나가 네. 1980년도에 보면은 네. 이란의 인질 대사관 사건할 때 섬광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들어갑니다. 네. 결국 S통대가 들어가는데 그 대원이 하나가 던졌다가 실제 커튼에 불이 붙어가지고 네. 화상을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저렇게 대규모로 불이 나는 사례 같은 것들은 실제 작전 사례에 없지만은 네. 인화물질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서
해경에서 불법 조업을 했고요. 해경이 접근했을 때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과 체포하는 과정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어선의 선장기도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통역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음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본선 배 앞으로는 그 허가증이 없지만은 중국에서 허가증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허가증 있는 배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정선하지 않는 이유가 벌금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무서워서 도주를 했다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남의 거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 조업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일단 처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2억 원의 담보금을 물도록 했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는 3억 원으로 이걸 올려놨거든요. 네. 물론 최종적으로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나중에 법원에 이제 결정이 나와야 하는 네. 거지만 3억 원이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주했다고 불법 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불법 조업이 아니라 남 것을 빌려서 허가증을 남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도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해경이 저렇게 체포작전 했을 때 몇몇이시지만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도 막 흉기 휘둘러서 우리 해경이 숨진 적도 있거든요. 그랬던 중국, 그때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만, 심정숙 차장. 네. 이 일 때문에 중국 외교당국에서는 좀 항의가 있을 법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발생했던 당일은 물론이고 오늘도 광주에 주재하는 중국의 총영사들이 네. 그 목포 해경하고 서해 해양경찰서를 찾아가지고 네. 어쨌든 인명 피해가 난 거니까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 뭐 40여 분 정도 그 본부장하고 독대를 하고 갔다는데요. 네. 어쨌든 뭐 수사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총영사나 또는 네. 대사관에 있는 간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국의 어떤 외교관으로서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또 중국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선원이 3명이나 숨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요. 네. 그러나 1년에 중국의 배가 무려 수만 척이 와서 여기 와서 불법 조업을 합니다. 수만 척이요? 예. 네. 그 중에 작년에 걸린 우리가 단속한 배는 약 560척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불법 조업에서 걸릴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단속선을 배나 더 늘려가지고 네. 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 이런 게 중국 어선들, 어민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만 네. 그때 불법 조업이 없어질 수 있고 이걸로서 1년에 우리가 네. 추정하는 그런 손해액만도 약 3천억 되거든요. 이거는 3천억 원의 손해. 근데 이거는 한중의 FTA를 우리가 맺었잖아요. 네. 그 외에 우리 농민 그리고 어민들이 모두 합쳐가지고 손해가 난다고 하는 게 연간 100억이거든요. 네. 그거에 30배나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막긴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네. 이 지금 뭐 불법 조업 잡혀가지고 처벌받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해경이나 이런 분들이 그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법적으로 이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해적이라는 게 맨날 그 사람을 해치겠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해적이 아니고 네. 어떤 위기에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무기로 대항하면 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 해적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해서 지금 같은 도망가는 건 저런 거는 대항이 아니지만 네. 우리 그 몇 년 전에 보면 무슨 이상 갈고리 이런 걸로 우리 해경 대원들을 갖다가 상해를 입혔거든요. 네. 이런 걸 해적으로 그 처벌해 가지고 네. 어떤 그 국제법에 의해서 중국이 더 이상 이런 그러니까 무력으로 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도록 국제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그 한국 외무장관 회담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성의를 많이 안 보였다는 것이 우리 외교당국의 설명인데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서로 상대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